그래서 요새 투자 트렌드는 오히려 나오는 건물들을 많이 선호하고요. 50억대 건물을 매입을 하려면 나의 실제 현금은 최소한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긴 하는데, 요새 건물을 사시는 분들은 뭐 본투비로 4억을 검토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떠한 건물을 매각을 하고 차익을 통해서 또 다른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금리가 2022년도 3년도 상당히 높았잖아요. 그 이후로 좀 떨어지고 있어서, 그리고 최근에 FOMC가 또 B컷을 했죠. 그래서 올해 연말에 한 차례 더 금리가 내린다는 계속 그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저금리를 기대를 하고 미리 투자를 좀 단행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공격적이신 분들은 80%에서 정말 많게는 뭐 85%까지 대출을 받고요. 평균적으로는 70% 정도 받습니다.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 대출을 조금 많이 받아서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해서 건물 투자를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레버리지를 많이 받은 만큼 이 건물에 나오는 인컴이 대출 이자를 상기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지를 좀 찾아봐야겠죠.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9월달인데 금리가 3.5%에서 3. 후반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금리가 좀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80% 정도 대출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열에 한 9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출 금리는 저희가 이번 달에 잔금을 4개를 진행을 하면서 전부 다 3.5%에서 정말 많게는 3.85% 정도까지 대출을 받았고요. 물론 이게 2년 고정입니다. 근데 1년 변동은 더 많이 높아지죠. 4% 초반까지도 올라가는데, 내년부터는 변동 금리도 3%대로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꼬마 빌딩의 기준은 말 그대로 대지평수가 100평 이하이고 투자금이 적은 금액을 말을 하는데, 3년 전, 5년 전부터 불려왔던 이런 꼬마 빌딩의 기준이 지금 많이 진입의 장벽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강남 기준으로 꼬마 빌딩은 100억에서 한 130억대가 꼬마 빌딩의 기준이고요. 이러한 건물들을 매입을 하려면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금액의 80% 정도 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약 한 25%에서 27%의 나의 자기 자본이 들어갑니다. 취득세 포함을 해서요. 그렇게 따졌을 때 100억 기준으로는 현금 한 25억에서 한 28억 정도가 필요한 거고, 강남 외의 지역으로 뭐 마포, 용산, 성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작게는 50억대 건물이 있고요. 50억대 건물을 매입을 하려면 나의 실제 현금은 최소한 15억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남을 선호하는 이 본질적인 이유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거래량이 상당히 많아야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직전 최고가를 치면서 시세차익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거래량이 적은 지역을 아무리 싼 금액에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매각하기 전까지는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좀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제가 간접적인 경험을 한 결과 향후 한 3년, 4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때 강남을 샀어야 됐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남을 고집하는 이유는 첫 번째 거래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정말 많은 수요로 인해서 시세 차익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강남은 수익률이 너무 작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수익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희가 지방이나 아니면 서울 외곽 같은 데 가보면 수익률이 4% 이상 나오는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은 6%까지도 나오고요. 그 이유는 임대료가 올라가는 이 속도보다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집가 상승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거고요. 강남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적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대료가 정말 낮은 게 아니거든요. 정말 높은 포지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임대료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집가 상승이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낮은 겁니다. 저희가 코비드 시절 전, 그리고 코비드 시절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는 역사상 최저금리였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샀더라도 어느 정도의 인컴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러한 기족들이 계속 흘러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저금리 기조가 맞물리고 건축 회기도 많이 일어나고 한 바람에 지금은 강남 쪽에 공실 건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실 건물들을 해소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물론 그 공실 건물들이 임차가 맞춰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 그렇지 않은 건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낮출 수가 없죠. 왜냐면 건물의 투자 가치가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임대료가 낮춰지지 않는 경우들이
건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요새 투자 트렌드는 오히려 수익률이 많이 나오는 건물들을 많이 선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 지역이 아니더라도 뭐 역세권에 위치한 건물들, 그리고 메디컬로 탈바꿈할 수 있는 건물들, 그리고 정말 오래된 임차인들이 많아서 이걸 추후에 다시 한번 JMD 구성을 했을 때 수익률이 많이 증진되는 건물들, 그리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수익률이 올라가는 게 눈에 보여지는 것들, 그러니까 다 정리하자면 저희가 상업용 부동산은 건물을 매입하는 이유는 주거용 부동산과는 달리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창출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사실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새 투자의 트렌드는 결국에는 상업용 부동산의 본질인 수익률이 잘 나오고 공실이 나지 않을 만한 입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게 투자 트렌드입니다.